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어제부터 지난 17, 임실 13.4, 김제 6.2, 전주 4cm 등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진안과 임실에는 대설 경보, 나머지 12개 시군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진안 영하 4.7도, 남원 영하 3도, 전주 영하 2.7도 등으로 전라북도 전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에 머물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김제와 부안, 고창, 군산 등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출렁다리가 건립됐습니다. 전북에서도 여러 자치단체들이 출렁다리를 짓고 있는데요. 새로운 관광 자원인 건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체계산에 건립한 270m 길이의 출렁다리입니다. 주차장 등을 확충해서 3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도 구절초 테마공원에 106m의 출렁다리를 오는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구절초가 필 때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테마공원에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가을철로 한정된 관광지가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정읍시 외에도 진안군이 운이람 반이람에 220m 길이의 구름다리를 놓기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대둔산에 30년이 넘은 구름다리를 철거해서 내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관광 자원이 확보되는 건 맞지만 다리에 얽힌 역사성이나 독특한 스토리텔링 또는 차별화된 마케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는 올해 비흥항 주변에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만 160여 개의 다리가 건축되어서 특히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다리가 건축되어 있어 지역만의 개성화, 특색화가 없다면 진부한 건축물만 남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광 자원의 생명력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만의 스토리를 함께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설날에 폭발 사고가 난 동해 펜션처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 숙박업소가 전북에도 많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었죠. 시군의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소규모 숙박업소도 안전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그 실태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펜션으로 불리는 부안의 한 숙박업소.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이 있냐고 묻자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일산화탄소 배출 그거는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가스를 안 쓰니까. 출입구 뭐 표지나 이런 것도 있나요? 시스템 표지는 못 해놨네. 시군에서 점검을 나왔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뭐 크게 뭐 하라는 것도 없고 이제 뭐 그 점검 나와서 지적받는 것도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제대로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필요한 거 지금 뭐 필요가 있나 이 조그만 데서? 모두 시군의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된 소규모 숙박업소들. 2년 전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농어촌 민박의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 안전점검 항목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기준대로 안전시설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안군은 업소별로 점검 시기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점검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디다가는 뭐 그냥 설치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디다가 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올해 하자기 때부터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죠. 업소와 지자체의 안이함에 등록된 숙박업소의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뚫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직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는데 OCI는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을 발표했고
타타대우도 구조조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 회생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협력업체들의 마지막 희망인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강감무소식인 상황. 대우조선소와 현대중공업이 완전 합병이 돼야만 그 이후로 군산조선소 가동 플랜이 짜지기 때문에 올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마지막 생명줄이 될 해상풍력 사업은 걸음마 수준. 해상 구조물 만들 수 있는 시설 체계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을 빨리 매입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배후 항만 단지가 들어서야 됩니다. 군산의 둥지를 튼 명신의 파급 효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상황. 이런 차에 또 다른 대형 사업장인 OCI의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소식은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설비가 제대로 들어가면 어차피 저희도 그게 따라서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거 많고 설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면 저희도 일이 줄고. 상용차를 생산하는 타타대우도 판매 부진에 구조 조정 움직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조합에서는 지금 시기상조다. 고용안정위원회 협의를 못하겠다.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20여 개 업체가 휴 폐업한 익산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역이라도 정부에서 빨리 지정을 좀 해줘서 우리 익산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도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4월 5일이 산업 위기 지역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2년 추가 연장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갓길 바쁜 지역 경제가 회생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거듭되는 악재,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쌀 품종은 신동진인데요. 최근 개발된 새 품종 심리향이 또 다른 대표 품종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남원 시민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치면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새 품종 심리향입니다. 밥을 지을 때 구수한 향이 나고 밥맛이 부드럽고 찰기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동진과 함께 심리향을 전북의 대표 쌀 품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농가 보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시민이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활기업 해와 달이 삼내 문화예술촌 인근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완주군에는 5개의 자활기업이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70여 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활기업인 해와달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길 희망합니다. 장수군이 오는 26일까지 제18기 장수군 농업인대학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고품질 사과와 양봉, 식용곤충 등 3개 과정이며 모집 인원은 각각 40명씩 모두 120명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복합문화센터가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42억 원을 들여 게스트하우스와 식당, 카페, 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2022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 조성공사가 끝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90여 개 식품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이지만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한 차례 이상 영화나 문화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도민 4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북 도민들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74.2%로 전년보다 8.6%포인트 늘었고 관람 횟수는 4.5회에서 5.9회로 1.4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보다 관람률은 7.6%포인트, 관람 횟수는 0.4회 낮은 것이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북교육청이 새학기를 앞두고 기숙사 입사생 모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 순으로 선발하지 말고 통학거리가 멀거나 사회적 배려 계층의 학생에게 우선권을 줘 전주와 군산, 익산의 일반고는 20% 이상, 그 밖의 고등학교는 30% 이상을 뽑도록 했습니다. 도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106곳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3천여 대의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입니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폐차 지원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을 오르던 한 산악회 회원 63살 이모 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7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헬기 구조가 어려웠던 구조대원들이 구봉산 700m 지점까지 들것을 들고 올라가 이 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